예, 법학개론 4주차 마지막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볼 부분은 담보물권입니다. 돈을 빌릴 경우에는 갚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담보를 설정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 돈을 빌린 경우에 발생하는 채권을 피담보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피담보 채권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것이 담보물권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피담보 채권이 주된 권리가 되겠고요. 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담보물권이 종된 권리가 되겠습니다.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의 성립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돈을 빌렸기 때문에 그에 대해 담보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따라서 피담보 채권을 전제로 담보물권이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부종성이라고 합니다. 담보물권의 특성이고요.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그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경우, 채권을 양도할 경우 담보물권도 따라서 이전하게 됩니다. 피담보 채권을 따라가는 담보물권의 성질을 수반성이라고 합니다. 담보 목적물이 멸시됐다. 담보를 설정한 건물이 불에 탔다. 아니면 국가에서 수용됐다. 이런 경우에 그에 대한 보상금, 보험금 등에 대해서 담보물권이 그 위에 존속하는 것. 이것을 물상대위성이라고 합니다. 돈을 1억을 빌려줬는데 5천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천을 전부 받을 때까지 담보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을 불가분성이라고 합니다. 담보물권의 특성은 부종성, 소반성, 불가분성, 물상, 대위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담보물권의 네 가지 특성을 담보물권의 통유성이라고 합니다. 담보물권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담보물권은 유치권, 지휘권, 저당권이 있습니다. 유치권의 경우에는 채권의 전부를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유치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면 점유를 상실하며 유치권을 소멸하기 때문에 유치권의 경우는 물상대위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휘권과 저당권의 경우에는 물상대위성이 있습니다. 유치권과 지휘권은 그 목적물을 담보물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저당권의 경우에는 그 돈을 빌린 저당권 설정자가 그 저당 목적물을 점유하게 됩니다. 저당권자는 단지 부동산 등기부일구에 저당권을 설정할 뿐이지 그 저당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저당권의 경우에는 유치적 효력이 없습니다. 지휘권이나 저당권의 경우에는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지만 유치권의 경우에는 유치할 수 있는 권리만 있기 때문에 우선 변제적 효력은 없습니다. 유치권의 경우에는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모두 객체가 될 수 있지만 지휘권의 경우에는 동산과 권리만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당권의 경우에는 부동산만 객체가 되고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지상권, 전세권도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요.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이로부터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경우에 그 채권의 전부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유치권은 당사자 간의 설정행위에 의해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정 담보물권이 됩니다. 유치권자는 채무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소유자가 누구있냐에 상관없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은 부동산 위에 성립된 경우라 하더라도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채권을 받을 때까지 그 공사업자는 자기가 공사한 건물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해야 하고요.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채권이 유치권의 목적물로부터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결령관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개가 나를 물었을 경우 그 개로 인해서 나에게 치료비 채권이 발생했기 때문에 나는 치료비를 받을 때까지 그 개를 데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치료비 채권과 그 개와 사이에 결령관계가 성립됩니다.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이므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합니다. 내가 개에 대해서 치료비 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개를 데리고 있을 수 있지만 유치할 수 있지만은 그 개에게 물과 사료를 줘야 합니다. 치료비 채권을 받을 때까지. 이것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되겠습니다.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되어 담보 제공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개에 대해서 치료비 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개를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치료비 채권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개를 주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민법 제536조 채권편에 보면요. 동시양변권 규정이 있습니다. 자기 채권의 변제를 상대방이 이행을 할 때까지 자기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둘 다 공평의 원칙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권은 물권이고요. 채권은 계약 당사자 쌍방이 채무를 지른 쌍무계약에 있어서 발생하는 권능이 되겠습니다. 동시양변권은 쌍무계약에 한해서만 인정되는데 반하여 유치권은 계약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고 부당이득에 의해서도 유치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은 물권이므로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고 유치물에 대한 경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동시양변권은 채권에 기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 채권 계약 당사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과 동시양변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유치권에 관한 조문을 보시면요. 민법 제2편 물권 제7정 유치권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320조의 의의가 나오고요. 자기 채권의 변제를 전부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것이 불가분성이 되겠습니다. 변제를 받기 위해서 경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유치권자에게는 과실수취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나를 문 개에 대해서 수리비 채권을 받을 때까지 그 개를 데리고 있을 수 있고요. 그 개가 새끼를 낳았다. 출산했다 그러면은 그 출산한 강아지에 대해서 강아지가 이제 과실이 되겠습니다. 그 강아지를 팔아서 우선 변제에 충당할 수도 있습니다.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으로 점유해야 하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 소멸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치물에 대해서 필요비를 지출한 때 그 소유자에게 상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개가 갑자기 장염에 걸려서 그 동물병원에 가서 치료해서 그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그런 치료비에 대해서 그 개 주인에게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소멸한다. 내가 그 개를 데리고 있다가 그 개가 도망을 쳤습니다.
따라서 내가 그 개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그 개에 대한 유치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제8장 질권에 관한 규정을 보면요. 질권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전당포가 되겠습니다. 전당포에 시계를 맡기고 돈을 빌릴 수 있는데요. 이 시계를 담보로 해서 금전을 빌린 경우입니다. 근데 그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은 전당포 주인은 그 목적으로부터 그 빌린 돈을 우선 팔아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질권에 의해는 담보되는 범위는요. 원본, 빌려준 돈 그 자체랑 이자, 그리고 위약금, 질권을 실행하는 비용, 보존 비용, 채무불이행을 한 손해배상 이런 것 등을 다 담보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동산 외의 권리도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질권과 저당권을 비교해보면요. 질권의 경우에는 목적물의 점유가 질권자에게 이전합니다. 따라서 시계를 맡기게 되면 그 시계는 전당포 주인이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러나 저당권의 경우에는 돈을 빌렸다 하더라도 자기의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한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을 넘겨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 질권은 전당포 같은 서민금융수단이고 저당권은 투자수단이 되겠습니다. 질권의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가 있어야 하고요. 저당권의 경우에는 저당 목적물을 이전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선의취득은 동산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질권의 경우는 인정이 가능하지만 저당권은 부동산만 객체로 하므로 선의취득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당권은 손해를 달리해서 여러 개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질권은 동산의 객체로 하므로 인도가 공시방법이 되고 저당권은 부동산의 객체로 하므로 등기가 공시방법이 되겠습니다. 질권의 경우에는 질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질물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질권자는 질문에 대해서 유치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저당권의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유치적 효력이 없고 경매를 통한 우선 변제적 효력만 갖고 있습니다. 사람을 붙잡고 그에 대한 몸값을 요구하는 경우 이때 사람은 인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불법이긴 하지만 이때 인질의 질자와 질권의 질자는 동일합니다. 제8장 질권은 제1절 동산질권과 제2절 권리질권이 있습니다. 동산질권자는 채권의 담보로 그 동산을 점유하고 질물입니다. 질물을 점유하고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질물을 인도해줘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낙선계약이 아니라 당사자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낙선계약이 아니라 요물계약적 물건을 필요로 하는 요물계약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질권은 질권자는 질물을 유치할 수 있는 유치적 효력이 있습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경매를 통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물이 멸시되거나 훼손됐다. 그러면은 이로부터 받을 보상금이나 보험금에 대해서 질권자는 물상대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9장 저당권을 보면요. 저당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서 탐물권입니다.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담보물권이 갖는 부종성과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이 모두 인정됩니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원본, 이자, 위약금, 그리고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저당권 실행비용, 경매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과 이에 부합된 물건, 그리고 종물에도 미칩니다. 건물을 증축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저당권자는 저당권을 실행해서 경매를 실행해서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자기 토지에 돈을 빌리면서 저당권을 설정하고 나서 돈을 빌린 설정자가 자기 토지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이 경우 건물에 대해서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토지에 대해서만 경매를 청구할 경우에는 경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당권자는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도 토지와 함께 경매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일괄 경매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저당권자는 일괄 경매 청구권을 갖지만 건물에 대해서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토지에 대해서만 저당권자가 우선 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저당 목적물이 경매되게 되면은 그 경락인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경락인이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되겠습니다. 이 경락인은 제3취득자는 담보부동산에 설정된 경매 목적물인 담보부동산에 설정된 피담보 채권의 금액을 변제하고 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3취득자가 이와 관련해서 들인 비용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장사를 하는 경우처럼 계속적 거래관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근저당을 설정하게 됩니다. 근저당은 채권 최고액을 등기하고 거래기간 중에 채무를 다 변제해서 채무가 0이 됐다 하더라도 근저당권 말소를 하지 않고 계속 그 등기를 활용하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결산기기가 돼서 확정된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넘는 경우 제3취득자는 최고액까지 변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사자, 채무자는 전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발생한 채무액 전액을 변제하고 채권액이 실제 발생한 채권액이 최고액보다 적으면은 실제적으로 발생한 그 적은 채권액을 변제하면 됩니다. 이 외에도 비전형 담보, 민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특별법에 의해서 민사특별법에 의해서 규정되는 담보 물건으로서 가등기 담보가 있습니다. 가등기 담보는 채권을 피담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설정해 놓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변제를 하지 않으면은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를 함으로써 그 담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담보물건을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고요. 반드시 청산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당권에 관해서 보면요. 356조에서 저당권자는 채무자인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 목적물을 넘겨주지 않습니다.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점유의 이전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유치적 효력이 없습니다. 저당권자는. 그러나 저당권 실행의 경매를 통한 우선 변제적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적 거래의 경우 근저당을 설정하게 되고요. 채권 최고액을 명시합니다. 결산기에 채권 최고액보다 넘게 그 채권액이 발생하면은 저당 목적물의 제3취득자는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되고요. 계약 당사자인 채무자는 실제 발생한 금액을 모두 변제해야 합니다. 저당권의 효력은요. 저당 부동산뿐만 아니라 중축한 건부분, 부합물과 종물에도 미치게 됩니다.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요.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 불이행으로 하는 손해배상 및 실행비용까지 담보하게 됩니다. 저당권 설정자가 잘못으로 귀책사유로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 이 경우에는 저당물을 보충해야 합니다. 변제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토지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저당권 설정자가 그 이후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 경우에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일괄경매 청구권이라고 하고요. 그러나 건물에 대해서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고 토지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당부동산의 가액이 피담보 채권에게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여러 개에 대해 담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공동저당이라고 합니다. 이 공동저당에 대한 목적물에 대해서 동시에 배당을 할 수도 있고 이것을 동시배당이라고 하고요. 순차적으로 배당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시배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이지만 부동산 이외에 371조에 보시면요. 지상권이나 전세권도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상권과 전세권은 물권이고 부동산을 객체로 하는 경우에 부동산 등기부 1구에 지상권, 전세권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상권, 전세권 등기에 저당권의 부기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 저당권의 민법상 저당권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설정된 저당권, 예를 들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정된 저당권에 대해서도 민사특별법에 의해서 설정된 저당권에 대해서도 이 민법상 저당권이 준용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학개론 4주차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